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6일 JTBC가 단독으로 명태균 씨가 가짜 여론조사를 지시하는 녹취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인데요. 아무렇지도 않게 김영선 전 의원을 35%로 1위를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실제로 그 여론조사의 결과는 명 씨의 말대로 실현되는데요. 명 씨는 이렇게 정치권에서 기적의 기술자로 추앙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명태균 씨가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여론조사 1위를 하도록 가짜조사 결과를 만들라고 지시하는 녹취가 공개됐는데요. 녹취에서 명 씨는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이기는 여론조사를 가져오면 전략 공천을 준다고 했다며 정확하게 지지율 숫자까지 35%로 불러주며 김영선이 35%로 1위하는 여론조사를 가짜로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이준석이가 공표조사나 비공표라도 네. 김지수를 이기는 걸 가져와라. 그러면 전략 공천 줄게 이라는. 통화에 대해 이준석 의원이 당시 국힘당 대표로서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런 원칙적 요구를 받은 명태균 씨가 말 그대로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지난 2022년 4월 28일 명태균 씨는 국힘당 공천을 12일 앞두고 강혜경 씨에게 전화합니다. 네, 여론조사 하나 가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잘 들어요. 김영선 35, 김지수가 23, 강동화도 비슷하게. 그 다음에 김정현이 한 17, 600개, 무선 100%. 고르게 지지받는 걸로 해갖고 여성이 좀 높게 해서 여론조사 그래프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냥 저번에처럼 가라로 만들어. 네. 조사 시간은 오늘 저녁 6시부터 9시 30분까지. 예전에 우리 그 가라로 만든 거 하나 있었잖아요. 표지. 네네네네네. 예, 표지 좀 색깔 좀 바꿔갖고 내일 오전에 나가야 됩니다. 가라, 즉 가짜로 만들어내라고 대놓고 지시한 건데요. 표본과 조사 방식을 정한 뒤 세대별 지지율도 마음대로 지정합니다. 이런 여론조사 조작은 한 번이 아니었는데요. 2022년 4월 2일, 28일에 이어 5월 5일에도 이어졌습니다. 지난번과 비슷하게 최대한 진짜처럼 만들라고 말하는데요. 조사 시간을 오후 6시부터 9시 30분까지라고 했지만 통화 시점은 이미 6시 16분이었습니다. 명 씨가 만든 이런 가짜 여론조사, 이준석 의원이 이기는 결과를 가져오라고 한 만큼 당시 국힘당 지도부에 보고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후 실제 공천을 받고 당선된 김 전 의원, 검찰은 이 가짜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추정이 아닐까요? 도대체 몇 명을 이런 식으로 당선시켰을까요? 거기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있었던 거죠. 아사리판도 이런 아사리판이 없습니다. 이때가 정말 기회인 듯 싶은데요. 잘하면 김건희 특검법이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도 있을 듯 보입니다. 국힘당이 진짜 자중질환에 빠졌는데요. 친윤계와 친한계가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난 겁니다. 한동훈 국힘당 대표 가족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사태를 두고 친한계에선 용산 쪽에서 한 대표에 대해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반격에 나섰는데요. 저도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싫어하면 이런 말이 나오나 싶어서인데요. 이쯤 되면 이 두 개파는 분당을 해도 아무렇지 않아 보입니다. 친 한동훈계 인사인 신지호 국힘당 전략기획부총장은 채널A 유튜브 인터뷰에서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다 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김건희여서 고모라는 분이 이게 이제 11월 5일에 한 유튜브가 이거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이 이런 공작을 했다는 식의 그 자기 유튜브 유튜브 방송을 했죠. 예. 첫 근데 의혹 제기를 했죠. 그 직후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걸 그냥 사실로 딱 단정을 해버려요. 한동훈과 그 가족들이 했다. 그 사실 의혹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의 고모라는 분이 뭐 고모인 거는 뭐 확인이 되고요. 네. 근데 그걸 사실로 단정을 해버리면서요. 한동훈 그 집안에 대해서 벼락 맞아 돼질 집안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페이스북에. 벼락 맞아 돼질 집안이다. 이런 또 저주의 표현을 써요. 예. 이런 걸 김건희 씨 고모이자 목회자로 알려진 김모 씨가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인용한 겁니다. 신부 총장은 또 대통령실 관계자도 사적 통화에서 한 대표의 욕설을 했다는 것을 듣고 있다며 자신들은 이런 것에 일일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데 게시판 문제에 대한 친윤계 공세가 과도하다고 반박했는데요. 신부 총장은 가족이 쓴 게 맞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런 의문 제기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내 반한동훈 세력이 작은 사건을 키워서 부당한 정치 공작을 펴고 있다는 논리인데요. 신부 총장 역시 한 대표의 가족이 쓴 게 맞는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신부 총장은 드루킹식 당원 여론조작이라는 비판에는 하루 평균 3건도 안 되는 글을 올린 셈인데 그걸 갖고 조작이 되냐고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신부 총장은 이 문제에 따른 당내 갈등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꿈 깨야 한다, 바뀔 건 없다며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저는 공허하게 들리는데요. 이대로라면 저는 통과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또 신부 총장의 반응이 좀 이상했는데요. 한 대표 가족이 게시판에 글을 작성했냐는 물음에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은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왜 한동훈과 똑같은 모드일까요? 확인해주면 끝날 문제 아닌가요? 자꾸 의혹을 의심으로, 의심을 사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어쩌면 한동훈 당의 탄생이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건희 여사 초청장이 국정농단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입니까? 김건희 라인의 낙하산들이 온 나라를 휘젓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이어 문화예술계 구석구석까지 김건희 여사의 마수가 뻗쳐 있었습니다. 니카라과처럼 영부인을 공동대통령으로 승격시키는 개헌이라도 할 셈입니까? 선출되지 않은 비선 권력의 대통령 놀이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초청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던 김건희 라인들이 문화예술계 산하기관장 자리까지 꿰찼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초청장이 대통령실부터 관현악단까지 못 갈 곳 없는 마법의 초청장이라도 됩니까? 전문성이 없어도 각종 논란을 일으켜도 프리패스였습니다. 지난해 황제 관람을 주도했던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 애니메이션 제작사 출신인 김일호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이사장, 학력 위조로 학위가 취소된 김홍랑 서울예술단 이사장,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은 김성헌 국립세계문자박물관장 모두 김건희 라인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김건희의 나라입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최혜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 등 모든 의혹의 시작과 끝에 김건희 여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특혜와 비리, 부패는 김건희로 통한다는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국정농단을 감추고 민의와 싸우겠다는 대통령의 오만은 가혹한 국민의 심판을 부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